안녕하세요.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정형외과 TV입니다. 저는 슬관절학회 정민입니다. 저는 슬관절학회 김만수입니다. 네, 저는 노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릎이 아플 때 수술을 언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수술 시기는 통증 원인 그리고 질병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릎이 아플 때 일반적인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예, 김만수 교수님.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릎 통증의 원인을 크게 나눠보면 외상으로 인해서 다쳐서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점점 노화가 되면서 퇴행성과 같은 만성적인 원인으로 이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무릎이 아플 때 항상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연골판의 파열이나 퇴행성 질환과 같은 구조적인 이상이 있을 때도 우선적으로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충분히 시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효과가 상당히 좋고 경과가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꼭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존적인 치료가 항상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이런 수술적 질환 그리고 수술적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환자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들이 진단을 해야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무릎 통증과 같은 증상 및 이와 관련된 여러 진단에 있어서 늦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진단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통증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진단을 원인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설명한다면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김만수 교수님. 네, 노동 교수님이 저한테만 질문을 주시네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 통증의 원인을 이제 크게 분류를 해보면요. 다쳐서 생긴 외상성 문제로도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과 같은 만성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크게 보면 급성의 외상성 질환과 만성적인 문제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그 외상성으로 발생할 만한 이제 구조적 이상에는 이제 골절과 같은 뼈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이상이 있겠고 그 이외에 이제 인대나 반월연골판 또는 연골과 같은 뼈 이외의 연부 조직의 이상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같은 검사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더 쉽게 진단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치료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제 연부 조직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어떤 경험도 있어야 되겠고 엑스레이로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MRI 같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 추가적인 연부 조직 손상을 이제 진단을 하였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어떤 수술적인 치료를 요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해서 경과를 지켜볼 수도 있는지 그런 정형외과적 지식을 가진 정형외과 전문의가 이를 진단하고 또 판단을 해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러한 외상성 무릎 연부 조직 손상에 있어서 수술적 치료를 늦지 않게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질환들을 살펴보면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십자인대 파열, 관절 내 골연골 골절이나 인대 견렬 골절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게 되면은 특히 외상성 반월상 연골 파열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경우 늦지 않게 빨리 하는 것이 봉합 후에 치료율,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상성 반월상 연골 파열에 있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봉합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봉합을 시행하여 잘 치료되는 경우에 관절염 진행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수술을 늦지 않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열 후에 시간이 장시간 지연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치료율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합니다. 네, 반월상 연골판 파열 같은 경우도 수술을 시행해야 될 경우에 있어서 참 많은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대표적인 또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는 질환이 이제 십자인대 파열이 있는데요.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는 재건술을 시행할 경우에 있어서 응급의 경우는 아니더라도 이제 불안정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치하거나 장기간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요, 추가적으로 이제 손상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손상이 이제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나 이제 연골 손상 같은 것들이 같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만성적인 문제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적절한 진단과
늦지 않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관절 내 골, 연골, 골절처럼 뼈와 연골이 같이 물고 떨어진 경우에도 또 인대 견열 골절과 같이 골편을 정복하고 고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 시기가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구조적인 회복을 수술적인 수술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빠른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그 두 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물론 이런 이제 급성 외상성 손상 이외에도 만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적절한 시기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진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노디온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만성적 원인에 의해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급성 외상에 의한 경우보다는 즉각적인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회복 가능한 질환의 경우에서 수술적 치료가 적절한 시기에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 회복 불가능한 단계로 악화가 되게 되면은 수술 후에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의 경우에도 환자분들이 적절한 컨디션을 가지고 적절한 나이에 수술을 하는 것이 환자 회복 그리고 최종 결과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쉽지 않네요. 네. 구체적인 진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제 한두 가지 예를 들자면, 넓은 범위에서 관절 전반에 걸친 연골 손상으로 진행이 된 관절염이 아닌 심한 연골 손상이 국소적으로 위치하고 있고 연골 병변 주변부로 연골 상태가 상대적으로 온전한 경우에는 연골 결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수술적인 치료법들을 충분히 시행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꼭 적절한 수술을 받아서 조금 치유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관절염이 뭐 최종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법들이 있기 때문에 뭐 늦지 않게 수술을 하는 것이 또 만성적인 질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말씀하신 이제 연골 문제뿐만 아니라 또 뭐 연골판 파열에 있어서도 퇴행성으로 찢어지는 경우에 대체적으로는 이제 절제술을 시행하지만, 뭐 뒤에 이제 뿔이 있는 부분에 후각 부착부 파열과 같이 어느 정도 봉합을 해서 다시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늦지 않게 뭐 증상이 계속된다면, 항상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늦지 않게 수술을 해서 기능을 개선시킨다면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 있고, 특히 아직 관절염이 말기까지 진행되지 않은 뭐 40대에서 60대 정도의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수술적인 치료 등을 더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보는 데 있어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류의 연골 결손이나 연골판 파열은 보존적 치료로 구조적 상태의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조적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안 결정에 대해서 정형외과 전문의와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무릎 통증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진단과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이제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언급된 질환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늦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 질환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표적인 질환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요. 따라서 무릎의 외상에 따른 급성 문제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아니면 이제 만성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든 꼭 정형외과 전문의들에게 진료를 받고 적절한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 방향을 모색해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이제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